안녕하십니까. 신의 한수의 신의직입니다. 지지율 1위 황교안 전 총리가 자유한국당 입당했습니다. 그런데 웬일입니까? 비박도 친박도 환영한다는 분위기보다는 좀 떨떠름한 분위기입니다. 왜 그럴까요? 자, 이와 관련해서 자유한국당 전 의원입니다. 진성호 의원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이야, 이게 황교안 전 총리가 입당을 했는데 말이죠. 네. 뭔가 뜨겁게 환영하면서 야 이래야 되는데 그전에는 좀 그런 분위기였거든. 지지율이 높으니까. 막상 들어가니까 좀 떨떠름한 분위기입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황교안이 지지율이 깡패입니다. 황교안이 너무 센 겁니다. 그러니까 황교안이 입당한다고 하니까 그동안에 당대표를 준비했던 많은 분들, 특히 깜짝 놀랄 거는 친박계 의원들이 조금 디스하기 시작한 겁니다. 반대하는 멘트를 내놓고 있는데 제가 그랬으면 저는 솔직히 황교안 전 총리의 입당 대환영입니다. 왜냐하면 그렇죠. 자 보십시오. 일단 오세훈은 좀 일찍 한 달 반 전에 이미 들어왔습니다. 근데 어쨌든 오세훈과 황교안의 특징은 뭐냐면 장외 우량주입니다. 그러니까 솔직히 국회의원도 아닌데 지지율 같은 거 조사하면 뭐 어쨌든 황교안이 제일 잘 나오고 그렇죠. 그다음에 오세훈이 나오고 뭐 그다음에 뭐 홍준표 쭉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희들이 지난 1월 1일 날도 홍준표, 황교안, 오세훈을 갖다 각각 한 명씩 특집을 했는데 어쨌든 저쪽 민주당 계열이나 이쪽에서 볼 때는 보수 정권에도 이런 인물이 있구나 하는 것 때문에 긴장할 것이고 또 당내에서 준비했던 분들 특히 이제 정우택 의원 같은 경우는 이 황교안 전 총리와 경기고등학교 성균관대학교 동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친한 사이인데 아마도 황교안 전 총리는 의논을 하지 않고 바로 들어와 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그 SBS가 특징을 했습니다. 황교안 전 총리가 전당대회 출마할 것이다 이런 특종을 했는데 그러니까 그날 밤에 난리가 난 겁니다. 그러니까 김용태 사무총장이 기자들한테 문자 메시지를 쫙 뿌렸습니다. 사실이다. 김병준 비대위원장이 황교안 전 총리를 만났다. 그리고 황교안 전 총리가 다음 주, 이번 주죠. 지난주 금요일쯤 상황인데 이번 주 입당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리고 내일 화요일 날 입당식을 갖는다. 기자회견도 한답니다. 그러니까 당이 막 난리가 났는데 문제는 이 당권주자들의 반응이 다 다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신 대표 말처럼 뜰뜰한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강하게 반발한 분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 우리가 볼 때는 친박의 지금 핵심으로서 계속해서 이제 유일하게 TV에 출연해서 친박의 목소리를 내왔던 홍문종 의원 같은 경우가 갑자기 라디오에 출연해서 이런 말을 합니다. 그것도 라디오도 보면 김어준의 뉴스공장 칼라가 조금 그렇죠. 근데 이 여기에 출연해서 이분은 또 이겁니다. 황 전 총리가 당대표가 되기 쉽지 않을 것이다. 황 전 총리는 당이 굉장히 어려울 때 무슨 일을 했느냐 하는 질문에 대답부터 해야 된다. 이분은 또한 본인의 스탠스를 한 번도 말한 적이 없다. 더 나아가서 남의 입장까지도 막 예상을 했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김진태 의원은 결국 탄핵에 동조한 사람이다. 박 전 대통령에게 가장 모질게 한 사람이라고 말할 것이다는 예측까지 할 정도로 세게 비판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러니까요. 홍문종 의원은 지금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협위원장에서 이번에 날아갔습니다. 날아갔죠. 이분이 볼 때는 나름대로 아니 친박의 대표주자로 황교안이 들어온다면 나하고는 내가 다선 중진 의원이고 친박에 나도 뭐 훌륭한 분인데 의논도 없이 들어온다. 이런 섭섭함이 깔려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 또 이제 신재철 의원 같은 분 이분은 원래는 제가 볼 때는 친박이 아닙니다. 그런데 최근엔 친박처럼 이제 활동하는 분인데 이분도 뭐 무임승차하느냐 어려울 때 뭐 했느냐 뭐 계속해서 이제 이렇게 이제 반발하고 또 더 재밌는 거는 다른 정당 박지원 의원 도로 친박당 될 것이다. 도로 친박당. 또 우상호 의원이 상당히 좀 아프게 말했습니다. 황교안 들어오면 좋지. 민주당 입장에서는 환영할 만한 일이다. 그게 무슨 이야기냐면 일단 친박 색채가 강화되면 그러니까 확장성이 없다. 그래서 우리는 기쁘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건데 자 이런 것들을 보면 이 말의 뭐 진실 이런 걸 떠나서 이건 다 자기들 주장입니다. 황교안이 세긴 세구나. 그리고 제가 볼 때는 신재철 의원이나 홍문종 의원이나 또는 뭐 정우택 의원이나 이런 분의 반응은 일부 자유한국당 지지자들이 황교안에 대해서 좀 비판한 저희 생각을 가질 수도 있지만
여당, 민주당이나 또는 야당 중에서 민주평화당 쪽 라인에서 황교안을 비판하는 거는 이 무슨 소리냐 지금. 네. 당신들이 왜 우리 당 일을 간섭해? 황교안 같은 분이 오는데 얼마나 좋냐 이런 거죠. 그리고 오세훈 전 시장 같은 것도 재밌습니다. 네. 환영한다. 네, 환영한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판이 지금 참 이상하게 돌아가고 이상하게 돌아가는. 그러니까 네. 아니 오세훈 전 시장 같은 경우는 비박인데도 불구하고 환영한다. 우리 경쟁하자 이렇게 하는데 친박들이 뜰뜰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묘한 이게 정치판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런 것 같아요. 네. 지금 친박계 의원들 일부에서 나오는 얘기는 왜 들어갈 때 말씀하신 대로 우리한테 얘기 안 했냐 이러면서 이걸 추진한 사람이 누구냐 이게 비박계 아니냐 그쵸. 이러면서 이제 이거 우리가 건드릴 떡이 아니구나 하면서 이제 비난을 가하는 거고 오세훈 시장 같은 경우는 좀 독특합니다. 네, 일단 상당히 센 경쟁자가 들어왔는데 환영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걸 보면 또 오세훈 시장은 나름의 어떤 보관을 가지고 그 보관이 뭔지 모르겠어요. 네, 그러나 하여튼 어쨌건 사실은 굉장히 정상적인 반응이라고 볼 수 있어요. 오세훈 시장 같은 경우도 센 사람 들어왔지만 그렇다고 해서 뭐 이거 뭐 도로 침박당이냐 이러면 근데 또 하나는 그렇잖아요. 저는 사실 오세훈 시장하고 개인적으로 좀 친하기도 하지만 그래도 오세훈 시장을 조금 이제 또 비판을 하자면 동면상정입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오세훈 시장은 황교안 전 총리가 좀 다르긴 하지만 둘 다 비판받는 게 뭐냐면 니들 둘 다 무임성치 않은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렇죠. 왜냐하면 인기는 둘 다 좋습니다 밖에서. 근데 물론 이제 오세훈 시장은 그래도 아주 오래 전부터 이제 한나라당 국회의원을 지냈고 한나라당 서울시장을 2번 지냈기 때문에 정치인으로서는 한나라당 자유한국당은 뿌리가 좀 깊습니다만 황교안 전 총리는 사실은 공무원이었기 때문에 장관 뭐 총리를 지냈기 때문에 사실은 당 생활을 한 건 없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이니까 물론 이제 황교안 전 총리한테는 이런 말 할 수는 있습니다만 그래도 황교안은 박근혜 정부의 총리를 했기 때문에 우리 편 아닙니까? 다 우리 편. 그런데 이제 네가 한 게 뭐 있다고 뒤늦게 들어오느냐. 또 하나 문제는 이제 오세훈 시장의 아킬레스건은 이겁니다. 네가 서울시장직을 갖다가 무상급제 반대 던져가지고 지금 이렇게 보수가 피해보지 않느냐 반성해 이런 게 있고 황교안 총리는 네가 총리 때 대통령이 지금 감옥까지 갔는데 탄핵당하고 감옥 갔는데 니는 뭐 했느냐? 니는 그 바람에 총리 대통령 대행까지 안 하느냐? 네가 제일 혜택 본 사람인데 무슨 자짝으로 나오느냐? 이런 이제 비판은 나올 수가 있습니다. 물론 그렇지만 그 판단은 유권자 국민이나 당원들이 할 몫입니다. 참 묘합니다. 그죠? 이 상황에 또 홍준표 대표가 들어오면은 이거 뭐 대선도 지고 지방선거도 졌는데 왜 들어오냐. 근데 사실 이게 지금 다 자유한국당의 큰 문제예요. 누구든지 우리가 감싸 안아서 정말 싸워 나갈 수 있는 동력을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 흠집만 보기 시작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저는 사실 합리적인 비판 다 좋은데 문제는 뭐냐면 빨리 황교안 입당에 들어오고 한 뒤에 그 다음에 당권 경쟁이 시작되면 뭐 TV 토론도 하고 뭐 치고받고 뭐 니는 어떻게 하면 판단은 당원들이 하면 됩니다. 국민들이 하면 되는데 너무 이렇게 하는 거는 황교안이가 세긴 세네 이런 게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황교안 전 총리는 이제 답변할 걸 내일 아마 할 겁니다. 뭐 기다려 볼 수 있지 그걸 못 기다려 이렇게 조급한 거는 저는 이해가 안 되고 또 하나 문제는 아까 홍준표 이야기인데 어쨌든 저희들 일찍부터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자, 오세훈 입당할 때부터 우리는 다 들어오라 그랬잖아. 다 붙어라. 다 한번 붙어봐라는 건데. 근데 문제는 이제 홍준표 전 대표는 이제 30일인가 출판 기념회를 한다고 합니다. 근데 그게 대해서 또 뭐 무당은 아니지만 예측하는 분들은 돗자리 펴고 한 말이 있습니다. 자, 홍준표가 이번에 출판 기념회를 어디서 하는지를 보면 전당대회에 출마할 건지 안 할 건지를 알 수 있다. 예를 들자면 여의도에서 뭐 중소기업 뭐 회관이나 이런 여의도에서 만약 출판 기념회를 하면 나 전당대회 출마할 거야. 세종문화회관에서 하면 됐고 나는 홍카콜라 간다. 뭐 이런 뉘앙스입니다. 그래서 이 공간적 거리를 보고 홍준표 전 대표는 이제 막 고민 중일 겁니다. 그러니까 마포에서 하면 어떨까요? 오리무중입니다. 중간이니까. 근데 어쨌든 간에 홍준표는 고민할 겁니다. 왜냐하면 오세훈과 황교안과 홍준표의 셈법은 다릅니다. 왜냐하면 오세훈이가 환영한다고 하는 이유는 오세훈 전 시장의 입장에서는 아니 뭐 자기는 파이팅해서 붙고 당대표 되면 최고고 당대표가 안 되더라도 저는 선의의 경쟁을 해서 흥행을 만들고 국민들로부터 이 자유한국당의 전당대회가 이 스팟라이트를 받게 하는 것 자체가 오세훈한테는 득이 됩니다. 제일 어리거든.
그렇죠. 기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있으니까. 만약에 홍준표 전 대표가 이번에 전당대회에 나와가지고 안 된다고 하면 그 다음 대통령 선거 후보 되는 거는 어렵죠.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홍준표 전 대표는 굉장히 신중하게 아마 지금 고민하고 있을 거로 보이고, 측근들한테는 뭐 그 기사 보면 나옵니다. 측근들한테는 전당대회 전자도 끊이지 마! 뭐 한다는 거예요, 지금. 나는 TV 홍카콜라, 프리덤 코리아, 좀 더 꿈이 멀리 있어. 난 대통령 될 거야. 뭐 바로 갈 거야. 대통령 될 거라는 걸 노골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나라를 한번 운영해보고 싶다. 본인 말입니다. 이거는 대통령 하겠다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홍준표의 꿈은 굉장히 큽니다. 근데 문제는 전당대회에 들어오는 게 더 유리하기는 합니다만, 그렇죠. 안 될 경우를 생각하면 홍준표는 조금 걱정될 테고, 또 황교안 전 총리도 사실 이번에 전당대회에 들어오냐 마냐 가지고 할 때 사실 처음에는 전당대회에 안 나오고 바로 대통령으로 직행하는 이야기가 많았는데 왜 나왔겠습니까? 최근에 자유한국당 꼬라지가 좋거든요. 희망이 좀 보이죠. 희망이 보이죠. 왜냐하면 당이 어렵고 힘들다 그러면 사실은 지금 들어오는 것보다는 조금 더 있다가 이제 구원투수로 오는 게 좋은데, 지금 돌아가는 걸 보니까 문재인은 너무 못하고 있고 한국당은 잘하고 있고, 그러면 내가 할 거면 빨리 결단 내리는 게 좋지 않나 해서 아마 황교안 전 총리도 고민 끝에 생각한 것 같고, 제가 듣기는 상당히 꽤 오래전에 결심을 하신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들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기억하시죠? 제가 지난주에 이미 다 이야기했는데 사람들이 그걸 안 믿어요. 신박들도 그 이야기 해서 정보를 아셨어요. 아니,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듣고 우리는 얼마나 좋습니까? 아름다운 경쟁. 그렇게 해야지. 들어올 거다. 그리고 홍준표 전 대표가 들어올지 안 들어올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 조선을 보고 오늘 이제 쓴 기사를 보면 황교안 등판 한국당 전당대회의 3대 관전 포인트가 보면 1번이 바로 그겁니다. 방금 우리가 대화했던 거. 친박계는 황교안 등판을 왜 반대할까? 그러니까. 바로 그겁니다. 저도 깜짝 놀란 게, 아니 황교안 하면 그래도 친박 후보로 보이는데 의외로 국회의원 중에서 친박 의원들이 황교안과 직접적으로 친하거나, 심지어는 제일 앞장서서 황교안 총리 추대론을 외쳤던 분이 한 분 있습니다. 아시죠? 유기준. 뭐 식사도 하고 뭐 했는데 이분은 이제 목소리가 안 나와요. 그래서 제가 좀 이분 몰랐던 것 같아요. 저도 좀 이렇게 여러 가지 안테나를 좀 돌려봤더니만 일단 이거라는 거죠. 황교안 전 총리의 최대 강점이자 약점은 친박이라는 거예요. 이걸 털지 않으면 확장성이 없다. 근데 들어갈 때부터 친박세를 얻고 들어가면 이건 끝난 거다. 당대표가 돼도 끝나는 거다. 그래서 연락을 안 하고 친박세를 멀리하고 들어가서 비박계를 포함한 뭔가 좀 큰 그림을 그려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기본적인 수가 아니겠느냐. 그렇죠. 이런 거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니까 사실 지금 오세훈이나 황교안이나 두 명의 공통점은 본인의 인기라든지 본인의 인지도는 높지만 당내 기반은 없습니다. 없죠. 물론 오세훈은 조금 있긴 하지만 워낙 20대 국회에서 다 바뀌어가지고 실질적으로 뭐 오세훈을 공개적으로 지지할 수 있고 이런 국회의원이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황교안 같은 경우도 지금 내가 그럼 황교안 총리를 위해서 총대 몇 개 하고 나서는 사람, 아마도 같이 총리실에서 일했던 뭐 추경호, 그때 총리실 국무조정실장을 했으니까 추경호 의원 정도는 뭐 같이 할 수 있고. 근데 뭐 이쪽 그 오세훈 쪽도 예를 들어서 뭐 같이 서울시에서 근무했던 분이 몇 분 있습니다. 윤한흥 뭐 이런 분들. 이런 분들은 뭐 어전 같은 걸 때문에 도움을 줄 수 있겠지만 공개적으로도 지금 국회의원들이 전당대회에서 누구 편을 못 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서는 사람이 없고, 그런데 자기가 국회의원 사람들이 많습니다, 지금. 그분들 중에서 뭐 정우택, 아까 했지만 황 전 총리와 경기고 승용화대 동문입니다. 좀 선배일 겁니다, 아마 정우택 의원이. 이런 분들은 상당히 준비를 많이 했는데 황교안이 들어오니까 조금 그렇겠죠, 아무래도. 그렇죠. 그리고 이분 말고도 뭐 심재철 예컨대, 또는 그 준비했던 김진태 뭐 등등. 그리고 또 하나 숨어있는 마지막 카드가 뭐냐면 김태호입니다. 근데 그 조선일보의 3대 포인트의 마지막이 뭐냐면 친박계는 황교안과 단일화가 가능할까? 이게 뭐냐면 이 포인트인데, 이게 바로 김태호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김태호 전 지사, 정우택 의원, 김진태 의원 등이 있는데 친박계 후보들이, 이분들이 그러면 단일화 할까요? 저는 안 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김진태 의원은 지금 상당히 준비를 많이 했어요. 많이 했고, 제가 봐도 뭐 많이 했습니다. 지금 다니면서 뭐 영남도 막 다니고 했다는데 이런 분들이 중도에 포기할까? 아니면 두 번째 카드는
오늘 확정된 룰이 있습니다. 뭐냐면 지금처럼 당대표 따로 뽑고 최고위원회 따로 뽑습니다. 예, 그러면 따로. 한 단계 체급을 낮춰서. 예, 근데 뭐 조영태 의원도 출마한다. 다 이런 분들 중에서 뭐 주호영 의원도 있고 뭐 여러 분들이 있는데 이런 분들이 체급을 좀 낮춰서 당대표 선거에 안 나가고 최고위원회 선거에 나올 수도 있습니다. 네, 그렇죠. 근데 대부분의 후보들은 체급을 안 낮추겠다. 떨어지더라도 당대표 나 간다. 이런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김태호 지사 같은 경우는 경남 쪽에서는 조금 조직을 다졌다고 하는데 안 나올 수도 있다고 봅니다. 저는. 네. 왜냐하면 판이 지금 너무 너무 커져가지고 오세훈도 나온다, 황교안도 나온다. 존재감만 죽는 거죠. 거기다가 만약 홍준표까지 나오면요, 보이지도 않아. 경남 지역도 갈라먹어야 돼요. 네. 물론 김태호가 경남에서 쌩세지만 홍준표 대표도 경남지사 하지 않았습니까? 간단 찼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마 김태호 전 지사는 좀 생각해서 판단을 하실 테고, 그러니까 이게 정리가 되고 있을 수도 있고, 그래도 왜냐하면 이런 선거에 나온다는 게 꼭 내가 당대표가 되겠다는 게 아니라, 한번 나와서 사자고도 토하고 하다 보면, 저런 사람도 괜찮다 하면 그 다음 기회를 보는 거기 때문에, 어쨌든 이번에 제가 볼 때는 황교안 전 총리가 들어오게 되면 흥행 요소는 충분히 되는 겁니다. 충분히죠. 그렇죠? 그래서 이번에서는 상당히 좀 나쁘다 보지 않고, 다만 이제 걱정되는 거는 이제 이런 거는 있습니다. 이 와중에서 또 그래서 저는 그걸 좀 경계하는 게 조금 분탕질 치고 이런 분들이 그런 거는 좀 경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래서 자꾸만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문제를 주요 이슈로 떠올리고 하게 되면 저는 이 흥행은 안 좋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미래를 보고 가야 되기 때문에. 근데 꼭 보면 이런 이슈를 하게 되면 이 경쟁을 할 때 황교안의 장점, 홍준표의 장점, 오세훈의 장점을 가지고 우리가 미래 어떤 사람이 당대표가 되면 보수 정치가 이길 건가를 생각해야 되는데 자꾸 과거에 황교안님 그때 총리할 때 대통령 탄핵에 뭐 했노, 오세훈님은 지난 무상급 때 뭐 했노, 홍준표는 지난 지방선거 패배할 때니 책임져라 이런 식으로 싸우기 시작하면 그러니까요. 싸울 때는 싸우더라도 이런 쪽으로 과거의 스파트라이트를 바꾸게 되면 흥행에는 안 좋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 이런 걱정은 좀 됩니다. 예. 그래서 저는 언론이나 여당이죠. 이제는 여당이 그런 식의 프레임을 짜서 비난하는 건 이해할 수 있는데 당내에서 이 문제를 너무 심각하게 끌고 가는 거는 참 몽졸하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 또 하나는 이거를 뚫어갈 수 있는, 지금 내일 기자회견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또 어제 제가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봤어요. 아주 분명하게 그 탄핵 과정에서 있었던 문제를 어떻게 탈고 갈 것인지는 한마디 답이 없습니다. 내일 기자들이 분명히 물어볼 거고, 앞으로도 이 부분은 꾸준히 물어볼 텐데, 토론회에 또 나올 수뿐이 없는 상황인데, 이거를 정말 명문으로 설득할 수 있는 논리로 설명을 해준다면 또 다른 판이 벌어지는 거니까, 예, 황교안 총리의 정치력을 기대해 봐야 되는데 그 정치력이 어디까지 갈지 궁금하죠. 근데 왜냐하면 이게 이제 사람들이 다 이제 보는 게 그겁니다. 자, 제2의 반기문이 되느냐, 제2의 고건이 되느냐. 그러니까요. 이런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고, 왜냐하면 오세훈과 홍준표는 그래도 나름대로 이 생명력이 좀 있습니다. 실패도 있고 좌절도 있고 또 물을 뜨는 힘도 있고. 근데 이제 황교안은 답하는 총리 자리에 있었지 본인이 공격하고 이런 자리는 있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 정치력을 보여줄 거냐인데 그건 본인 몫입니다. 그리고 이제 딱 들어와서 한 열흘 정도 동안에 황교안이 보여주는 걸 보고 사람들이 좀 판단할 겁니다. 그때 이제 많이 이제 움직일 것 같고, 또 하나는 지금 저는 좀 걱정되는 게 이겁니다. 이게 전당대회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이 당원들의 투표가 70%입니다. 국민 여론조사 30%이기 때문에 비중이 이쪽이 더 많습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면 자꾸 지금 현역 국회의원들 눈치 보고 현역 국회의원들 줄 세우고 내가 대표되면 공천 오케이 이렇게 가면 망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국민들의 일반 제가 이런 비판하면 저 또 욕먹을지 모르지만 저는 비판을 하겠습니다. 지금 자유한국당 현역 의원들에 대한 국민들의 평가는 냉정합니다. 냉정하죠. 니들 그렇게 싸움 못해가지고 되겠느냐, 월급쟁이 국회의원들 가지고 되겠느냐, 그거 아닙니까? 그러면 황교안이든 오세훈이든 당당하게 비판해야 됩니다. 내가 당대표 안 되더라도 이 당을 변화시키고 국민들한테 다하기 위해서는 지금처럼 말도 안 하고 SNS 활동도 안 하고 입 닫고 있는 국회의원들 영원히 입 닫게 하겠다. 공천 안 준다. 그렇죠. 나가야 되지. 무슨 말이죠? 저는 이런 식의 눈치 보고 표를 걷기 위해서 훌륭하십니다. 그건 안 되죠. 안 됩니다. 이거. 그래서 저는
홍준표 같은 사람들이 사실은 그 힘을 얻는 거는 말 아닙니까?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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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욕도 말 때문에 먹지만 네. 또 반대로 말로 사실은 홍준표가 떴습니다. 저는 뭐 다른 건 모르지만 저도 홍준표 좀 싫어하는 점도 있고 좋아하는 점도 있는데 이분이 머리가 참 명석합니다. 나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복잡한 일을 간단하게 정리해서 탁 이 뱉는 이 말을 보면 저 사람은 참 천재적이죠. 머리 좋다. 언론에 대해서는 정말 막말이 아니라 그 사람은 정말 이 설명하는 있습니다. 그리고 오세훈 시장 같은 경우는 굉장히 미래에 대한 가치가 있고 또 뭐 그러니까 경제혁명, 제사 경제혁명 같은 거를 본인이 공부를 많이 하고 뛰어난데 그럼 그걸 갖다가 어떻게 그러면 이번 전당대회에서 국민들한테 설파하느냐. 황교안은 자기 비판받고 있는 이 부분, 탄핵 때 총리 이런 거를 뭐 주원 글씨 같은 거를 어떻게 정책으로 잘 떼느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사실은 평가의 기준이 되겠죠. 물론 이제 홍준표 전 대표가 출마할지 안 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확률은 반반인가요? 저는 지금 갑자기 떠오른 게 있습니다. 내일 기자회견. 한 10일간의 행보. 이걸 보고 출마를 결정할 것 같습니다. 내일 기자회견 기자들한테 답변을 뭐 어리버리 한다든가. 그렇죠. 그럴 수 있어요. 기자들이 어떻게 생각합니까? 근데 뭐 어리버리 버벅댄다든가 10일간의 행보에서 자꾸 말실수를 한다든가 계속 10일간 이것만 물어볼 거거든요. 화를 낸다든가. 팁을 하나 주면 지금 기자들은 지금 분위기가 좀 안 좋습니다. 황교안에 대해서. 그러니까 계속 씹을 거 아니겠습니까? 이 10일 동안 씹는데. 아니, 그 이유가 황교안이 뭐 정치력이 떨어져서 그런 게 아니라 저는 황교안 캠프가 좀 제가 볼 때 좀 약하죠. 왜 그러냐면 이게 그 SBS 8시 뉴스에서 특종을 했습니다. 황교안 전 총리 입당해서 전당대 출마한다는 특종을 했는데 조중동 KBS MBC 그 문제예요. 화가 난 겁니다. 왜냐하면 아니 보수파의 가치를 누가 했는데 이 뭐 SBS만 특종 주고 지금 그 분위기가 안 좋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저는 뭐 솔직히 저는 황교안 신의 한 수도 안 알려줬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기분 나쁩니다. 저는 황교안 솔직히 저는 마음속에는 있지만 저는 공개적으로는 늘 균형 있게 그렇죠. 비판하는 이유가 왜냐하면 사람은 누구나 내가 이 사람 지지할 수도 있고 하지만 공개적인 자리에서 언론을 통해서는 이 균형감과 하필 SBS가 보수의 편입니까? 뭡니까? 고생했던 조선일보, TV조선은 뭐? 그러니까 왜 그렇습니까? 지금 그런데 적어도 TV조선, 채널A, 뭐 조선일보 뭐 이 정도는- 신문도 그러니까 중앙일보도 요새 아니면 JTBC는 모르겠어요. 중앙일보로 신문 잘 만듭니다. 근데 다 물먹였어요. 그러니까 분위기 안 돼. 제가 그 이야기는 이게 기자이기 정치적인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황교안 총리 캠프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주변 측근들이 참 정치 못한다.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아니면 다 같이 불러놓고 그냥 하는데 뭐 그게 SBS가 뭐 있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그래서 어쨌든 지금 기자들 분위기는 좀 안 좋은 것 같습니다. 오늘도 헤드라인을 딱 보니까 뭐 조선일보도 뭐 무임승차 하나 비판 뭐 딱 헤드라인 보면 기자들의 이 마음이 딱 드러납니다. 이게 뭐 기사는 잘 썼습니다. 우리를 무시했어. 뭐지 이거 우리 편이야. SBS가 황교안 SBS하고 잘해봐. 오케이. 그래. 맞아요. 그러니까 제가 봐도 오늘 아침 신문 딱 보는데 제목이 기사는 뭐 드라이 하겠었는데 제목이 조금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심정이. 그러니까 지금 이 황교안 전 총리는 그거 조금 약하다 뭐 이런 생각이 들고 어쨌든 근데 이제 시작입니다. 이제 시작이기 때문에 어떻게 일이 벌어질지는 모르겠다. 그렇지만 재미있다. 그리고 저는 그래서 한번 누군가는 보수 개혁을 갖다가 기치로 내거는 사람이 먹을 수가 있다. 계속 끌려다니면서 친박 우리 편 찍어줘, 뭐 비박 우리 편 찍어줘 이런 식으로 안 됩니다. 당원들이 바보 아닙니다. 다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의 미래를 보고 투표하지 뭐 아니죠. 그리고 그 과거에 그 홍준표 대표가 된 전당대회 그 후보들 몇몇하고 지금 몇몇을 보면요 참 보수 정치가 변하고 있구나, 발전하고 있구나. 그때 기억에 뭐 다른 분들 명예를 위해서 말씀은 안 드리겠지만 딱 후보들 보면 그때는 홍준표 그냥 거저 그냥 가져가는 겁니다. 그렇죠. 너무 차이가 나니까. 그렇죠. 인지도부터가 지금은 이제 싸울 만한 분위기가 됐어요. 그러니까 저는 다 나와서 홍준표도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흥행시키고 뭐 김진태도 나와서 하고 뭐
될 줄 압니까 또? 어떻게 하겠어? 뭐. 그러네요. 지금 다 나와라 이거죠. 다 그래서 나와야 한번 원래 이게 축제잖아요. 또 제가 지난번에 그 공개 오디션 그 네, 해보니까 그런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의외의 사람들이 된단 말이에요. 쫙 나오는데 그 의견을 보니까 야 좋습니다. 전당대회 당대표도 공개 오디션으로 뽑자. 그러니까 그래서 7대 3이면 뭐 여론조사는 빼고 공개 오디션으로 당원 7 중에서 한 20-30%를 공개 오디션 배점으로 해서 자 오세훈, 황교안, 홍준표 쓰시고 네. 뭐 딱 해놓고 제가 자 1번 질문입니다. 뽑겠습니다. 그렇지. 어려운 질문인데요. 물어보는 겁니다. 누구한테. 그렇게 해서 답하고 해서 공정하게 3명, 자, 10분 상호 토론입니다. 자, 30초씩 발자하시고 서부터 봐. 뭐 재밌습니까? 그러니까. 국민들은 즐기는 거죠. 이분들이 대통령 될지도 모르는 사람들인데 이때는 우리가 심사위원이야. 한번 해봐, 붙어봐. 재밌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렇게 되면 국민들의 관심도 높아지고 한국당 위상도 막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뭐 다양한 방법들이 있는데 어쨌든 황교안이 들어오면서 재밌어졌다. 네. 재밌어졌다. 좀 이제 분위기가 뜨고 있고요. 뭔가 좀 하려고 하는 그림들이 이제 그려지고 있는데, 나머지 이제 홍준표 대표님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 제가 만약에 그 입장이라고 한 10일 정도는 꾸준히 한번 상대방의 전략을 보고. 근데 이홍 대표가 지금 시간이 없어요. 왜냐하면 기사가 지금 막 나옵니다. 오늘 그러니까 전당대 룰을 정했어요. 그러니까 지금처럼 이게 지금 그 최고위원회를 따로 뽑고 당 대표를 따로 뽑고 이 당 대표한테 절대적인 권력을 준다. 했더니 기사들이 지금 전부 다 오황 양대 접전 뭐 기사가 제목이 나왔습니다 지금. 혹은 없어요 지금. 황대 오대 황해 뭐 양대 이제 접전이다. 친박 비박 대표 친박 대표 물론 뭐 본인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할 겁니다만은 어쨌든 그렇게 기사가 나오기 시작하는데 빨리 뛰어들어야 이거 돼요. 한 열흘만 가면요 고착화됩니다. 그러네요. 그 프레임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기자들이 우리가 뭐 시킨다고 기자들이 쓰겠습니다. 알아서 지금 쓰는 겁니다. 너무 간 보면 또 그것도 좀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결정을 빨리 해야지. 아까 제목 한번 딱 보니까 진짜 기본적으로 그런 기사들이 쫙 뜨는 거 보니까 야 이건 무섭구나 하고 시간이라는 게요 너무 간을 보면 안 됩니다. 간을 보면 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바로 그래야지 그죠? 그렇죠? 재밌죠? 그래 저는 뭐 솔직히 마음속에 셋 중에 한 분을 더 좋아합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도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다른 우리 분들도 공정하게 그리고 공정하게. 다른 분들도 훌륭합니다. 저는 그래서 뭐 셋 분 다 돼도 뭐 당은 좋아지는데 다만 되는 과정이 공정하고 흥행이 되면 더 좋겠다. 그렇죠. 생각이 듭니다. 누구를 흠집 내지 말고 네. 서로 잘 돼서 다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물론 마음속에 좀 낫겠다라는 사람이 있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말이에요. 방송에 대고 말이죠. 저희가 무슨 홍보 방송하는 것도 아니고 그럴 수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번에 축제 분위기 속에서 다들 자신이 가진 기량을 뽐내서 당대표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황교안 총리 내일 기자회견이 저는 그래도 기대가 됩니다. 네. 재밌지 않습니까?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황교안 전 총리 지금 당에서 오히려 친박들이 떨떠름하게 생각하고 있는데 친박들 그냥 환영해 주세요. 그리고 다음 공천에서 다 물러나 주세요. 마찬가지로 그리고 올드한 웰빙적인 그런 의원들은 이제 좀 던지세요. 다 새로운 세대들에게 또 참신한 인물들에게 넘겨주고 대한민국 함께 살리는 길로 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정답 같습니다. 황교안 총리의 전 총리죠. 내일 기자회견 기대해 보겠습니다. 또 버벅대지 마세요. 그럼 바로 곤두박질 칩니다. 자, 동그랗게 올라가는 구독 버튼 꼭 눌러주시고요. 추천 버튼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댓글로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